그날 아무도 몰랐습니다. 3월의 차가운 바람이 교문을 스치던 그 아침, 명문 한성체육고등학교의 하늘은 낯빛으로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체전 금메달리스트를 배출한 이 학교, 화려한 트로피들이 현관 진열장을 가득 채우고 스포츠 명문이라는 현수막이 자랑스럽게 펄럭이는 곳.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 불문율이 있었습니다. 복싱부를 건드리면 죽는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죽는 것보다 더한 일을 당합니다. 이 학교에서 복싱부는 단순한 운동부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왕이었고 나머지 학생들은 그저 숨죽이며 살아가는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교사들은 눈을 감았고 학부모들은 입을 다물었으며 학생들은 침묵으로 복종했습니다. 그것이 이 학교의 질서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한 명의 전학생이 들어왔습니다. 덥수룩하게 자란 검은 머리카락이 이마를 덮고 있었고 두꺼운 뿔테 안경이 얼굴의 절반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교복은 어딘가 맞지 않는 듯 헐렁했고 어깨는 마치 세상의 모든 무게를 짊어진 것처럼 축 처져 있었어요. 누가 봐도 찐따였습니다. 이 학교의 먹이사슬 맨 아래에 위치할 존재.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의 왼쪽 손목에는 낡은 아날로그 카운터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금속 테두리가 닳아버린 그 작은 기계에 마치 수갑처럼, 아니 족쇄처럼 그의 손목을 감싸고 있었어요. 아무도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그저 새로운 먹잇감이 들어왔다고 생각했을 뿐이죠. 늑대 무리에 들어온 어린 양처럼. 그날은 정말이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카운터의 숫자가 1000에 도달하는 순간 이 학교가 지옥이 될 거란 걸, 그리고 그들이 깨우게 될 존재가 악마라는 것을. 3월의 월요일 아침, 2학년 7반 교실은 형광등 불빛 아래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직 봄이 오지 않은 듯한 스산한 바람이 불었고 교실 안에는 학생들의 웅성거림과 의자 끄는 소리가 뒤섞여 흘렀어요. 칠판 옆 시계의 초침이 째깍째깍 시간을 새기고 누군가의 볼펜 딸깍거리는 소리가 리듬처럼 울렸습니다. 기익. 교실 문이 열렸습니다. 담임 정석호가 먼저 들어왔어요. 40대 중반의 남자.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과 무표정한 얼굴. 그의 눈은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다는 듯 깊고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한 명의 학생이 천천히 따라 들어왔습니다. 교실 안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습니다. 마치 스포트라이트가 켜진 것처럼. 덥수룩하게 자란 검은 머리카락 사이로 창백한 이마가 보였고 두꺼운 뿔테 안경이 그의 눈을 가리고 있었어요. 안경 아래 반사된 형광등빛 때문에 그의 눈동자가 어떤 색인지, 어떤 감정을 담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교복 셔츠는 다림질 자국 하나 없이 구겨져 있었고 바지는 약간 길어서 구두 뒤꿈치를 살짝 덮고 있었어요. 어깨는 세상의 무게를 견디다 못해 휘어진 것처럼 앞으로 굽어 있었고 그의 걸음걸이는 마치 존재감을 지우려는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발소리조차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마치 유령이 걸어 들어온 것처럼. 전학생이다. 이민준. 서울에서 왔다. 담임의 목소리는 무미건조했습니다. 마치 오늘 급식 메뉴를 읽는 것처럼 아무런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어요. 민주는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인사했습니다. 이민준입니다. 목소리는 낮고 작았습니다. 마치 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것처럼. 자신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전형적인 약자의 목소리. 그 순간 교실 맨 뒷자리에서 누군가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음에 비웃음이 섞인 웃음소리. 야, 저거 봐. 완전 찐따네. 목소리의 주인공은 강태호. 복싱부 에이스이자 이 학교의 왕. 그는 교실 맨 뒷자리 창가 쪽에 앉아 있었어요. 의자를 뒤로 젖히고 다리를 책상 위에 올린 채 마치 왕자에 앉은 군주처럼 교실 전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짧게 밀어 올린 머리, 날카로운 눈매, 단단하게 다져진 턱선, 교복 위로도 드러나는 넓은 어깨와 두꺼운 팔뚝은 그가 어떤 종류의 인간인지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전국체전 고등부 복싱 2연패 챔피언, 프로 전향을 앞둔 천재, 학교의 자랑이자 교사들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존재. 하지만 그의 진짜 얼굴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이 학교의 일진 조직 블랙링의 리더였어요. 화려한 트로피 뒤에 숨겨진 폭력의 왕. 태호는 옆에 앉은 부하들에게 속삭였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사냥감을 발견한 포식자의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오늘 점심때 한번 놀아줘야겠다. 저런 애들이 제일 재밌거든. 부하들이 낄낄거렸습니다. 새로운 장난감을 발견한 아이들처럼, 아니, 새로운 먹잇감을 발견한 늑대들처럼. 민주는 그 시선을 느꼈을까요? 등 뒤에서 쏘아지는 날카로운 눈빛들을. 그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지정된 자리로 걸어갔어요. 창가 쪽 맨 앞자리. 교실에서 가장 구석진,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자리. 자리에 앉은 민주는 책가방을 내려놓고 조용히 왼손을 들어 손목의 카운터를 바라봤습니다. 낡은 금속 테두리, 희미하게 긁힌 자국들, 그리고 숫자판에 적힌 0. 딸깍. 그가 버튼을 한번 눌렀습니다. 작지만 또렷한 기계음이 조용한 교실 한 구석에 울렸어요. 카운터의 숫자가 0에서 1로 바뀌었습니다. 아무도 그 행동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건 시작이었습니다. 1000개의 카운트가 시작되는 첫 번째 순간, 급식실은 학생들의 웅성거림과 식기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음식들, 국 끓는 냄새와 반찬 냄새가 뒤섞여 공기 중에 떠다녔어요. 학생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떠들고 웃고 밥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점심시간. 하지만 이 학교에서 평범함은 언제든 깨질 수 있는 것이었어요. 민주는 혼자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 쪽 다른 학생들과 가장 멀리 떨어진 자리. 그의 앞에는 소박한 도시락이 놓여 있었어요. 흰밥 위에 김가루가 뿌려져 있고 계란말이 몇 조각과 김치가 전부인 검소한 식사. 민주는 조용히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으려는 순간 쿵! 누군가 그의 등을 세게 밀었습니다.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숟가락이 손에서 미끄러져 쟁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고 민준의 상체가 앞으로 휘청거렸습니다. 도시락이 흔들리며 밥알 몇 개가 테이블 위로 흩어졌어요. 야, 전학생.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느긋하고 위협적인 목소리. 강태호.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태호는 양옆에 부하 4명을 대동하고 서 있었습니다. 5명의 그림자가 민준 위로 길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태호의 얼굴에는 비열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마치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아이처럼. 하지만 그 눈빛은 잔인했어요. 우리 학교엔 규칙이 있어. 전학생은 첫 주 동안 복싱부한테 인사해야 돼. 몰랐어? 인사요? 민준의 목소리는 작고 떨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래. 이렇게
태호가 손을 뻗어 민준의 안경을 벗겼습니다. 거칠게, 무심하게, 마치 물건을 집어드는 것처럼. 그리고 그걸 바닥에 던졌어요. 빠직. 안경알이 깨지는 소리가 급식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날카로운 유리 파편들이 형광등 빛을 받아 반짝거렸어요. 급식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태호를 막으려 하지 않았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못 본 척했으며, 누군가는 불쌍하다는 듯 혀를 찼지만 아무도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이 학교에서 태호에게 대들면 어떻게 되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눈도 못 마주치냐? 완전 찐따네. 태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닥에 떨어진 안경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깨진 안경알 사이로 형광등 불빛이 산산이 부서져 흩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희망처럼. 그 순간 민준의 왼손이 움직였습니다. 딸깍. 카운터의 숫자가 1에서 2로 바뀌었습니다. 태호는 그 행동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뭐야, 저거? 뭐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민주는 조용히 대답하며 몸을 굽혀 바닥에 떨어진 안경을 주었습니다. 깨진 안경을 그대로 다시 썼어요. 금이 간 렌즈 사이로 세상이 일그러져 보였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태호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재미있다는 듯이. 미친놈인가? 깨진 안경을 그대로 써? 그는 민준의 머리를 한 대 쥐어박았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민준의 머리가 앞으로 꺾였어요. 딸깍. 3. 야, 저 새끼 진짜 또라이네. 맞으면서 뭘 세는 거야? 부하 중 하나가 킥킥거렸습니다. 태호는 민준의 턱을 잡아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강제로 거칠게. 내일 또 보자, 찐따야. 한 주 동안 잘해봐. 태호와 부하들이 킬킬거리며 지나갔습니다. 그들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민준은 아무 말 없이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지도 않고 옷을 정돈하지도 않고 그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젓가락을 들었어요. 하지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그 무엇인지. 급식실에 있던 학생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새끼 진짜 찐따네. 왜 가만히 있어? 한 대라도 쳐야지. 미쳤냐? 태호한테? 죽고 싶어? 그래도 저렇게 맞고만 있으면 계속 당하는데. 아무도 민준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도와주려 하지 않았어요. 이 학교에서 약자는 그저 먹잇감일 뿐이었으니까요. 동정은 약자의 편에 서는 것이고 약자의 편에 서면 함께 먹잇감이 되니까요. 하지만 한 명만은 달랐습니다. 창가 쪽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여학생, 윤서연. 긴 생머리가 어깨를 따라 흘러내렸고 또렷한 눈매가 민준을 향해 있었어요. 그녀의 손에 들린 젓가락이 멈춰 있었습니다. 서연은 민준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작은 주먹이 테이블 위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왜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친구가 서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경고하듯 다급하게. 야, 상관하지 마. 너까지 찍히면 어떡해? 저번에 은지 어떻게 됐는지 잊었어? 서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계속해서 민준에게 향해 있었어요. 그리고 서연은 봤습니다. 민준이 밥을 먹으며 조용히 카운터를 바라보는 모습을. 금이 간 안경 너머로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차갑게 빛나는 것을. 그건 찐따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굴복한 자의 눈빛도
두려움에 떠는 자의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자의 눈빛, 참고 있는 자의 눈빛. 서연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직감이 경고하고 있었어요. 저 사람은 보이는 것과 다르다고. 그날 이후 민준의 학교 생활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교문을 들어설 때 그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어요. 마치 전쟁터로 향하는 병사처럼.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오전, 복도는 학생들로 북적였습니다. 민준이 교실로 향하는 길 태호와 마주쳤어요. 태호는 일부러 어깨를 부딪혔습니다. 세게 거칠게. 쿵. 민준의 몸이 벽 쪽으로 휘청거렸습니다. 책가방이 어깨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어요. 아, 미안. 안 보였네. 태호가 비웃으며 지나갔습니다. 부하들이 킬킬거리며 따라갔어요. 민주는 아무 말 없이 책가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손목의 카운터를 눌렀어요. 딸깍 15, 딸깍 16, 딸깍 17. 화요일 체육 시간. 운동장에는 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지만 민준에게는 그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축구 경기 중 태호의 부하들이 민준을 집중적으로 태클했어요. 규칙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저 사냥이었어요. 쾅! 민준이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잔디에 긁혀 피가 났어요. 아, 미안. 실수야. 비웃음 섞인 사과. 민준은 아무런 불평 없이 일어났습니다. 흙을 털지도 상처를 살피지도 않았어요. 딸깍 42. 다시 공이 굴러왔습니다. 민준이 공을 잡으려는 순간 쿵! 또 한 번의 태클. 이번엔 더 거칠었습니다. 민준이 바닥에 굴러떨어졌어요. 팔꿈치가 긁혀 살같이 벗겨졌습니다. 딸깍 43. 그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체육 선생님은 멀리서 휘파람을 불며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보지 못한 척. 아니, 보지 않으려는 척. 딸깍 44. 수요일 점심시간. 급식실은 여느 때처럼 시끌벅적했습니다. 민주는 오늘도 구석자리에 앉아 도시락을 펼쳤어요.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싸준 김밥. 하나하나 정성이 담긴 소박하지만 따뜻한 도시락. 하지만 그 따뜻함을 느끼기도 전에 철컥. 태호가 민준의 도시락을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김밥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밥알과 단무지와 시금치가 차가운 타일 바닥 위에서 뒹굴었습니다. 아, 손이 미끄러졌네. 태호가 멍하니 바닥을 바라보는 민준을 내려다봤어요. 그의 눈에는 가학적인 즐거움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밟은 거니까 주워 먹어도 돼. 괜찮지? 부하들이 웃었습니다. 급식실의 다른 학생들은 고개를 돌렸어요. 민주는 아무 말 없이 바닥에 쏟아진 음식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손길이 담긴 음식이 발에 밟혀 으깨지는 것을.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딸깍 67. 목요일 방과 후. 태양이 서쪽으로 기울어 교정의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태호와 부하들이 민준을 체육관 뒤편으로 끌고 갔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닿지 않는 곳. 콘크리트 벽과 쓰레기통이 늘어선 음습한 공간. 야, 우리가 복싱 연습할 건데. 내가 샌드백 좀 해라. 태호가 권투 글러브를 끼며 말했습니다. 능글맞게 여유롭게. 실전 연습이 필요하거든. 넌 그냥 맞기만 하면 돼. 쉽지?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벽에 등을 기대고 섰어요. 첫 번째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퍽!
제비 민준의 어깨에 박혔습니다. 둔탁한 통증이 뼈를 타고 퍼졌어요. 딸깍. 112. 두 번째 주먹. 퍽. 스트레이트가 갈비뼈를 스쳤습니다. 숨이 턱 막혔어요. 딸깍. 113. 세 번째. 퍽. 훅이 옆구리를 파고들었습니다. 날카로운 고통이 내장을 흔들었어요. 딸깍. 114.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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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부하들은 번갈아 가며 민준을 때렸습니다. 연습이라는 명목으로, 장난이라는 핑계로, 주먹이 민준의 몸에 박힐 때마다 그의 왼손은 기계적으로 카운터를 눌렀습니다. 마치 프로그래밍된 로봇처럼 감정 없이, 반응 없이,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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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깍. 야, 저거 왜 자꾸 누르는 거야? 맞은 횟수 세는 거야? 부하 중 하나가 물었습니다. 호기심과 경멸이 뒤섞인 목소리로. 태호는 민준의 턱을 잡고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금이 간 안경 너머로 민준의 눈을 들여다봤어요. 이거 뭐야? 진짜 맞은 횟수 세는 거야? 미친놈인가?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표정하게 태호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 눈빛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두려움도, 분노도, 원망도, 그저 깊고 어두운 공허함만이 있었어요. 태호는 그 눈빛에서 이상한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심연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하지만 그는 그 느낌을 무시했어요. 진짜 또라이네. 그래, 계속 세라. 얼마나 되나 보자. 쾅. 마지막으로 한 대를 더 때리고 태호는 자리를 떴습니다. 민주는 벽에 기대어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입가에서 피가 흘렀고 갈비뼈 쪽에서 둔한 통증이 욱신거렸어요. 손에 땀이 고여 있었고 다리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런 신음도 내지 않았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어요. 그저 카운터를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을 뿐이에요. 134. 저녁 노을이 체육관 뒤편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 붉은 빛 속에서 민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마치 다른 무언가의 형상처럼. 금요일 아침, 교무실 앞 복도는 학생들의 발걸음 소리로 분주했습니다. 민준의 얼굴에는 멍이 가득했습니다. 눈 밑에 시퍼런 멍, 입술 가장자리에 터진 상처, 관자놀이의 붓기. 누가 봐도 맞은 흔적이었어요. 하지만 스쳐 지나가는 교사들 중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마치 원래 그래야 하는 것처럼. 담임 정석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서연이 교무실로 찾아갔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와 답답함이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정석호는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다가와도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선생님, 이민준 학생이 맞고 다니는 거 모르세요? 얼굴에 멍이 저렇게 들었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세요? 정석호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서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윤서연.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감정했습니다.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마. 세상은 원래 그래. 그게 무슨, 선생님이 선생님이에요? 학생이 맞고 다니는데 어떻게. 그리고 정석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은 숨을 멈췄어요. 정석호의 눈빛은 이상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마치 깊은 바닷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어요.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공허한 눈빛. 그 학생 걱정은 안 해도 돼. 절대로. 네. 서연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마치 경고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무엇에 대한 경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만 가봐. 수업 시작한다. 정석호가 다시 서리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서연은 더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결국 그녀는 돌아섰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분노와 혼란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서연이 교무실을 나간 후 정석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수첩이 들려 있었어요.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3월 9일 42, 3월 10일 68, 3월 12일 93, 3월 13일 134, 진행률 13.4%. 정석호는 수첩을 접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깊고 무거운 한숨. 제발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의 중얼거림은 빈 교무실에 희미하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마치 불가능한 일을 바라는 것 같았어요. 마치 이미 결말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시간이 흘렀습니다. 봄이 지나 여름이 왔어요. 교정의 벚꽃은 지고 녹음이 짙어졌습니다. 햇살은 뜨거워졌고 매미 소리가 교실 창문 너머로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민준에게 계절의 변화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2달 동안 그는 여전히 샌드백이었어요. 매일 맞았습니다. 주먹으로, 발로, 물건으로, 때로는 말로, 때로는 침묵으로.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맞아도 민주는 부서지지 않았어요. 울지 않았습니다. 빌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전학을 가겠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맞을 때마다 딸깍, 딸깍 카운터를 누를 뿐이었습니다. 처음에 태호는 그저 재미로 민준을 괴롭혔어요. 새로운 장난감, 지루한 학교 생활의 스트레스 해소용. 하지만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아무리 때려도 반응이 없었어요. 울음도 애원도 분노도 그저 공허한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태호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야, 저 새끼 진짜 뭐야? 왜 저래? 그는 더 세게 때렸습니다. 더 자주 괴롭혔습니다. 더 치욕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교실 한가운데서 무릎 꿇리기, 급식 국물을 머리에 붓기, 전교생 앞에서 뺨 때리기. 하지만 민주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깍, 딸깍 카운터를 누를 뿐이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어느 날 밤 태호는 악몽을 꿨습니다. 어두운 공간, 빛 한 줄기 없는 암흑. 그 속에서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깍, 딸깍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딸깍, 딸깍, 딸깍. 그 존재가 속삭였습니다. 998, 999. 태호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뭐야, 씨발. 꿈이잖아. 하지만 그의 등은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무서워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찐따를, 아무 힘도 없는 찐따를. 미친, 내가 왜? 태호는 베개를 붙잡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됐어요. 자신은 전국체전 챔피언이었습니다. 수백 번의 시합에서 두려움이라곤 느껴본 적 없었어요. 그런 자신이 찐따 하나에게 두려움을 느끼다니. 내일 확실히 끝낸다. 태호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5월의 어느 날, 방과 후 교실에는 서연과 민준 2사람만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고 빈 교실에는 황금빛 햇살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서연은 용기를 내어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2달 동안 망설였던 일이었어요.
저기, 이민준 학생? 민준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노을에 물든 그의 옆모습은 어딘가 쓸쓸해 보였어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네. 서연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랐어요. 그 손목에 있는 거, 그거 뭐야? 왜 맞을 때마다 누르는 건데?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잠시 서연을 바라봤어요. 금이 간 안경 너머로 그의 눈빛은 알 수 없을 정도로 깊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숫자를 세고 있어요. 숫자? 무슨 숫자?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노을이 지는 하늘. 붉고 주황빛이 뒤섞인 아름답지만 쓸쓸한 풍경. 서연 씨, 응? 나한테 왜 신경 쓰는 거예요? 서연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 자신도 왜 이러는지 확실히 알지 못했어요. 그냥 보기 불편해서 왜 아무도 안 도와주는지, 왜 선생님들도 모른 척 하는지 다 이상하잖아. 그리고 서연은 민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 눈빛이 이상해. 찐따처럼 보이는데 눈빛은 찐따 같지 않아. 민준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처음으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민준은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슬퍼 보였어요. 마치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의 미소처럼. 고마워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곧 끝날 거니까. 끝난다고? 뭐가?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민준의 손목에 있는 카운터를 힐끗 봤어요. 숫자가 보였습니다. 873, 873. 그녀는 그 숫자의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섬뜩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 같았습니다. 민준 씨, 네, 그 숫자 다 차면 뭐가 돼? 민준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변했어요. 깊고 차갑고 공허한 눈빛. 그 속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금세 사라졌어요. 다시 평범한 찐따의 눈빛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심해요, 서연 씨. 저한테 신경 쓰다가 같이 찍히면 안 되니까. 그는 책가방을 들고 교실을 나갔습니다. 서연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석양빛에 물든 복도, 길게 늘어진 그림자. 민준의 그림자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실제 모습보다 크게 보이는 것 같았어요. 마치 다른 무언가의 그림자처럼.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뭐야? 왜 이렇게 무섭지?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숫자가 1000에 도달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6월 중순 전국체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학교는 축제 분위기였어요. 강태호의 3연패를 위한 응원 현수막이 교내 곳곳에 걸렸고 지역 방송국 기자들이 인터뷰를 위해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강태호 선수 3연패 소감 한 말씀. 태호는 카메라 앞에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 단정한 교복, 자신감 넘치는 눈빛.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와 부모님, 그리고 저를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완벽한 모범생의 모습, 스포츠맨십의 표본. 누구도 그의 진짜 얼굴을 알지 못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미소 뒤에 숨겨진 괴물의 얼굴을. 인터뷰가 끝난 후 태호의 표정은 싸늘하게 변했어요.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차가운 눈빛만 남았습니다. 그는 부하에게 속삭였어요.
야, 그 찐따 새끼 데려와. 경기 전에 스트레스 좀 풀어야겠어. 옥상, 6월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햇살은 따뜻했지만 그 빛 아래 펼쳐진 장면은 차가웠어요. 민주는 옥상으로 끌려왔습니다. 태호와 부하 4명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저 멀리 운동장에서는 학생들이 뛰어놀고 있었지만 옥상의 비명은 그곳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태호의 손에는 복싱 글러브가 끼워져 있었어요. 오래 사용해서 낡았지만 그만큼 무거운 글러브. 야, 찐따. 나 내일 경기야. 알지?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태호를 무표정하게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실전처럼 연습할 거야. 내가 상대해. 태호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글러브 안에서 손가락 관절이 우두둑 소리를 냈어요. 물론 넌 반격하면 안 돼. 알겠지? 가만히 맞고만 있어. 부하들이 킥킥거렸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카운터를 바라봤어요. 987.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시작할게. 태호가 말했습니다. 퍼. 첫 번째 잽이 민준의 얼굴에 꽂혔습니다. 얼굴이 옆으로 돌아갔어요. 딸깍. 988. 퍼. 퍼. 스트레이트. 훅. 연속된 펀치가 민준의 몸에 박혔습니다. 딸깍. 딸깍. 989. 990. 태호는 신이 났습니다. 마치 진짜 샌드백을 때리듯 거침없이 주먹을 휘둘렀어요. 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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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1. 992. 993. 부하들이 환호했습니다. 와, 형 폼 미쳤다. 진짜 내일 경기 완전 이기겠네. 저 새끼 진짜 샌드백이네. 키읔 반응이 없어. 퍼. 퍼. 994. 995. 민준의 입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코피도 터졌어요. 붉은 피가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져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쓰러지지 않았어요. 무릎이 흔들렸지만 버텼습니다. 퍼. 996. 태호가 숨을 헐떡이며 멈췄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어요. 아, 왜 안 쓰러져? 이상한 새끼.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가 흐르는 얼굴로. 그리고 처음으로 태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순간 태호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의 눈. 금이 간 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 눈. 그건 찐따의 눈이 아니었어요. 피해자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포식자의 눈이었어요. 깊고 차갑고 공허한. 하지만 그 공허함 속에 무언가가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마치 심연 속에서 무언가가 깨어나려는 것처럼. 태호는 자신도 모르게 한 발 물러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뭐야, 씨발. 왜 그렇게 봐?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997. 뭐? 지금 997대야. 태호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뭔 개소리야? 3대. 민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마치 사형 선고를 읽는 판사처럼. 3대 더 맞으면 끝이야. 끝? 뭐가 끝난다는 거야? 민준의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아니, 그건 미소가 아니었어요. 그건 악마의 미소였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소름 끼치는. 곧 알게 될 거예요. 그 다음 날, 점심시간. 급식실은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 식기 부딪히는 소리, 웃음소리. 평범한 점심시간의 풍경. 하지만 태호의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어요. 어젯밤 그는 또 악몽을 꿨습니다.
어두운 공간에서 다가오는 존재. 딸깍, 딸깍 울리는 카운터 소리. 그리고 그 존재가 속삭이는 숫자. 998, 999, 1000. 태호는 잠에서 깨어나 한참을 떨었어요. 그 꿈이 너무 생생했습니다. 마치 예언처럼. 하지만 그는 그 두려움을 분노로 덮으려 했어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야, 저 새끼 불러와. 오늘 확실히 끝낸다. 부하들이 민준을 끌고 왔습니다. 장소는 급식실. 점심시간이라 학생들로 가득 찬 곳이었어요. 태호는 일부러 사람들이 많은 곳을 선택했습니다. 공개 처형을 하기 위해서였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완전히 무너뜨린다. 그러면 이 이상한 두려움도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야, 찐따. 어제 내 눈빛이 맘에 안 들더라. 민주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덥수룩한 머리, 금이 간 안경, 구부정한 어깨, 찐따의 모습. 하지만 태호는 알고 있었어요. 그 안에 무언가가 있다는 걸. 태호가 민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뭐야, 또 그 눈빛이네. 웃긴다, 진짜. 그는 민준의 머리를 잡고 테이블 위에 놓인 국 그릇에 처박았습니다. 철퍽. 뜨거운 국물이 민준의 얼굴에 쏟아졌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국물이 그의 눈과 코와 입을 덮었어요. 딸깍. 998. 급식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교사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계획된 것처럼 태호가 민준의 머리채를 잡아 올렸습니다. 국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야, 숫자 세는 거 재밌냐? 몇이야 지금? 말해봐.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철서? 태호의 손바닥이 민준의 뺨을 때렸습니다. 날카로운 소리가 급식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딸깍. 999. 급식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300여 명의 학생들이 숨을 멈추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그만해. 윤서연. 그녀가 태호와 민준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두 눈에는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왜 이래? 뭘 그렇게까지 해? 그만하라고. 태호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야, 윤서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제발 그만하라고. 이건 너무 심해.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서연이 태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하지만 단단한 결의를 담아. 그 순간 태호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인연이. 팍. 태호가 서연을 밀쳤습니다. 아니, 때렸습니다. 주먹이 아니라 손바닥이었지만 그 충격은 충분했어요. 서연의 몸이 뒤로 휘청거리더니 테이블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 서연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녀의 이마에서 피가 흘렀어요. 붉은 피가 하얀 타일, 바닥 위로 번져나갔습니다. 급식실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아무도 숨쉬지 못했습니다. 태호조차 잠시 멈칫했습니다. 자신이 뭘 한 건지 깨달은 것처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딸깍. 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정적 속에서 유독 또렷하게 모든 시선이 민준에게 쏠렸어요. 민준은 천천히 손목의 카운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국물이 흐르는 얼굴로 피가 번지는 바닥 위에 서서 카운터의 숫자 1000. 세상이 멈췄습니다. 민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1000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고 깊었습니다. 마치 심연에서 울려 퍼지는 것처럼.
딱 1,000대 맞으면 끝내려고 했는데 민준이 천천히 안경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금이 간 깨진 낡은 안경. 그가 안경을 벗었습니다. 그 순간 급식실의 공기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안경 뒤에 숨겨져 있던 민준의 눈. 2달 동안 아무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그 눈. 그 눈빛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깊고 차갑고 공허한. 하지만 그 공허함 속에서 무언가가 깨어나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빛나는 야수의 눈. 지옥에서 올라온 악마의 눈. 형광등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마치 그 존재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처럼 민준이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네가 보너스를 줬네. 태호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몸이 제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였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공포, 순수한 원초적인 공포. 복싱 링 위에서 수백 번 싸웠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어요. 상대의 눈빛만으로 몸이 굳어버리는 경험. 뭐야 시발.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하들도 당황했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으니까요. 방금 전까지 찐따였던 놈이, 샌드백이었던 놈이 지금은 마치 맹수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야, 뭐야? 무섭냐? 그는 억지로 웃음을 만들어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를 숨기며 저 새끼 눈빛 좀 달라졌다고 쫄았어? 웃기네. 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전국체전 챔피언의 주먹. 수많은 상대를 쓰러뜨린 주먹. 내가 누군지 알아? 전국체전 3연패 챔피언이야, 임마. 태호가 달려들었습니다. 완벽한 스텝. 교과서적인 잽. 수천 번의 훈련으로 만들어진 최고의 기술. 챔피언의 주먹이 민준의 얼굴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움직인 것처럼 보이지 않았을 뿐이에요. 스음. 바람이 불었습니다. 태호의 주먹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태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어요. 분명 얼굴을 향해 날렸는데 민준은 이미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파직. 공기가 찢어지는 소리. 태호가 고개를 돌리기도 전에 퍽. 둔탁하고 묵직한 소리. 태호의 옆구리에 강렬한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간을 정확히 노린 타격. 그악. 태호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무릎이 꺾였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멈추지 않았어요. 퍽. 2번째 타격이 태호의 명치에 박혔습니다. 숨이 완전히 끊어졌어요. 퍽. 3번째. 턱의 어퍼컷. 태호의 몸이 공중으로 떴습니다. 마치 인형처럼. 쿵. 바닥에 쓰러졌을 때 그는 이미 의식이 없었어요. 눈이 뒤집히고 입에서 거품이 일었습니다. 3초. 급식실의 학생들은 숨을 멈췄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전국체전 챔피언이 3초 만에 쓰러졌습니다. 형? 부하들이 정신을 차리고 달려들었어요. 4명이 동시에 민준을 향해 뛰어들었습니다.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눈빛으로 주먹을 휘두르며. 하지만 민준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스음. 그의 몸이 옆으로 미끄러지듯 움직였습니다. 마치 물처럼, 바람처럼. 첫 번째 부하의 주먹이 허공을 갈랐고 퍽. 민준의 팔꿈치가 그의 명치에 박혔습니다. 부하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어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대로 무릎을 꿇고 쓰러졌습니다. 5초. 2번째 부하가 발차기를 날렸어요. 태권도 유단자였습니다. 하지만 탁. 민준이 그 다리를 한 손으로 잡았습니다.
마치 파리를 잡듯 가볍게. 뭐? 부하의 눈이 공포로 물들었어요. 민준이 손목을 비틀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던졌어요. 부하의 몸이 테이블을 박살내며 날아갔습니다. 식판과 음식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7초. 세 번째 부하가 의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 새끼. 의자를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바직. 민준의 손이 번개처럼 뻗었어요. 의자를 잡지 않았습니다. 부하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비틀었어요. 뚝. 뼈가 꺾이는 소리. 으악. 비명과 함께 부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의자가 바닥에 떨어져 굴러갔어요. 9초. 마지막 부하는 도망치려 했습니다. 몸을 돌려달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민주는 이미 그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디가? 부하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어요. 입이 벌어졌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손을 뻗었습니다. 주먹이 아니었어요. 손바닥으로 부하의 이마를 밀었습니다. 가볍게. 하지만 쿵. 부하의 몸이 뒤로 날아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콘크리트 벽에 금이 갔어요. 부하는 그대로 미끄러져 내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10초. 급식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5명의 일진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모두 의식을 잃은 상태. 누군가는 피를 흘리고, 누군가는 거품을 물고, 누군가는 팔이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숨조차 가빠하지 않았어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산책을 다녀온 것처럼 평온했어요. 급식실의 학생들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300여 명의 눈동자가 공포와 경외로 떨리고 있었어요.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뭐야? 저게 사람이야? 민주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쓰러져 있는 서연에게 다가갔어요. 그의 걸음은 조용했습니다. 발소리조차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민준이 서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녀를 부축했어요. 괜찮아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방금 전의 차가움은 사라지고 걱정이 담긴 목소리. 서연은 몽롱한 의식 속에서 민준을 올려다봤어요. 아까까지 찐따였던 그 사람. 지금은 마치 다른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너, 대체 뭐야? 민준은 잠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슬픔이 스쳐 지나갔어요. 천대를 맞으면 비로소 끝낼 수 있어요. 뭘? 민준은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쓸쓸하고 아프고 비극적인 미소. 속죄를요. 속죄? 나는 싸워서 이긴 적은 많아요. 하지만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싸우지 않아서 지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서연은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한 줄기 눈물을 봤어요. 그건 인간의 눈물이었습니다. 악마가 아닌 상처받은 인간의 눈물. 사막 사라진 유령. 그날 밤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학교 주변을 울렸고 구급차가 부상자들을 실어 날랐어요. 기자들이 몰려왔고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태호와 부하들은 병원에 실려갔어요. 태호는 갈비뼈 3대 골절, 뇌진탕, 전치 6주, 나머지도 전치 2주에서 4주의 부상. 챔피언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경찰이 학교 CCTV를 확인하려 했지만 모든 영상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뭐야, 왜 이래? 모르겠습니다. 시스템이 이상해요. 점심시간 영상만 복구가 안 됩니다. 더 이상한 건 따로 있었어요.
학교 전산망에서 이민준이라는 학생의 기록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출석부에도 학적부에도 어디에도 그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경찰은 학생들에게 진술을 받았습니다. 그 전학생이 있었는데요. 안경 쓰네요. 머리 긴. 근데 이름은 생각이 안 나요. 뭐였더라? 얼굴은 기억나는데 이름이 확신이 안 서요. 이상하게도 학생들은 민준의 얼굴은 어렴풋이 기억하면서도 이름을 확신하지 못했어요. 마치 안개 속의 기억처럼 분명 있었던 것 같은데 잡히지 않는. 형사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뭐야, 이 학교. 다들 말이 안 맞네. 하지만 한 명만은 모든 걸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윤서연. 그녀는 경찰에게 민준에 대해 자세히 증언했어요. 이름도 얼굴도 일어난 모든 일을.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CCTV도 기록도 다른 학생들의 확실한 증언도. 아가씨, 그런 학생은 기록상으로는 없어요. 분명히 있었어요. 제가 직접 봤다고요. 이민준이라는 이름이에요. 기록이 없으면 확인할 수가 없어요. 서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의 기억을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자정, 담임 정석호는 텅 빈 교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 램프만이 희미한 빛을 내뿜고 있었어요. 그는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후 연결되었어요. 실패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감정이 없는 기계적인 목소리. 어떻게 된 거지? 첫눈을 깨게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이 선을 넘었어요. 제가 막으려 했지만 결과는 괴물이 다시 깨어났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치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지는 침묵. 흔적은 모두 삭제했습니다. CCTV 기록. 학생들의 기억도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확신을 가진 증언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목격자는 정석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 명 있습니다. 윤서연이라는 여학생. 그녀만 모든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처리해야 하나? 아닙니다. 정석호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그 아이는 그냥 두는 게 좋겠습니다. 기억해야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한 명은. 전화기 너머에서 의미심장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다. 그럼 대상은 사라졌습니다.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또 시작이군. 네. 정석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텅 빈 운동장을 비추고 있었어요. 다음번엔 더 잘 관리해.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석호는 한참 동안 전화기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이민준. 아니, 고스트. 그의 눈빛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죄책감인지, 안도인지, 두려움인지. 이번엔 어디로 갔을까? 또 누가 너를 깨울까? 창밖으로 구름이 달을 가렸습니다. 어둠이 교무실을 삼켰어요. 며칠 후 학교는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돌아갔습니다. 수업이 진행되고 학생들이 웃고 떠들고 급식실에서 밥을 먹었어요. 하지만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복싱부는 사실상 해체되었어요. 태호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도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하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모두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태호. 그는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어두운 공간, 다가오는 발소리, 딸깍 딸깍 울리는 카운터 소리, 그리고 그 눈. 심연처럼 깊고 차갑고 공허한 눈. 998.
999, 1000. 태호는 잠에서 깨어나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정신과 치료를 받아도 소용없었어요. 약을 먹어도 상담을 받아도 그 눈빛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태호는 복싱을 완전히 그만뒀어요. 전국체전 3연패의 꿈, 프로 전향의 꿈,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는 휠체어를 타지 않았습니다. 신체는 회복되었어요. 하지만 영혼이 부서졌습니다. 한때 학교의 왕이었던 그는 이제 자기 방에서 나오지 못하는 폐인이 되었어요. 학교에는 새로운 도시 전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성 최고에는 유령이 있다. 안경 쓴 찐따처럼 생긴 유령. 그 유령을 때리면 그만큼 돌려받는다. 1000대를 때리면 지옥을 보게 된다. 물론 아무도 그 전설을 진지하게 믿지 않았어요. 그저 괴담일 뿐이라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성 최고에서 학교 폭력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다른 학생을 괴롭히지 않았어요. 아무도 주먹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무서워했으니까요. 혹시라도 그 유령이 다시 나타날까봐, 자신이 때린 횟수를 세고 있을까봐. 딸깍. 어느 날 방과 후 서연은 학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옥상 한쪽 벽, 콘크리트에 새겨진 글씨, 날카로운 것으로 긁어서 쓴 듯한 거친 글씨체. 1000개의 속죄는 끝났다. 하지만 악마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다음에 또 봐요, 서연 씨. 고마웠어요. 민준. 서연은 그 글씨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람이 그녀의 뺨 위로 눈물을 말렸어요. 그녀는 이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민준은 자신의 폭력성을 속죄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기괴한 벌을 준 거였어요. 1000대를 맞기 전까진 절대 손을 대지 않는다. 그건 그가 스스로를 억제하기 위한 족쇄였습니다. 자신 안에 악마를 가두기 위한 감옥. 하지만 그 족쇄가 풀렸어요.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그녀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악마가 깨어났습니다. 서연은 중얼거렸어요. 이민준, 넌 대체 어디 있는 거야?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녀에게 대답하는 것처럼. 노을이 지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한참 동안 그 글씨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어요. 기억하겠다고. 세상이 그를 지우려 해도, 모든 기록이 사라져도, 적어도 자신만은 기억하겠다고. 그의 이름을, 그의 눈물을, 그의 아픔을. 이민준. 찐따가 아니었던 찐따. 악마이면서 인간이었던 존재. 그로부터 1년 후 서울의 한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캠퍼스에는 활기찬 음악이 울려 퍼지고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하지만 모든 곳이 밝은 건 아니었습니다. 캠퍼스 뒤편, 인적이 드문 곳. 선배들이 후배들을 상대로 전통적인 환영식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전통이라는 게 사실은 폭력이었습니다. 한 신입생 남학생이 끌려왔어요. 덥수룩한 머리에 두꺼운 안경, 구부정한 어깨. 누가 봐도 찐따. 야, 신입생. 이리 와. 선배가 그 남학생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우리 동아리 전통이야. 신입생은 선배한테 인사해야 돼. 알아? 신입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 철서? 선배가 신입생의 뺨을 때렸습니다.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어요. 대답 안 해? 귀머거리야? 신입생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왼손을 들어 손목에 있는 무언가를 눌렀을 뿐. 딸깍, 작은 소리. 하지만 선배의 귀에 또렷하게 들렸어요. 선배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야, 그거 뭐야? 뭘 누른 거야? 신입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 그 눈빛은 깊고 차갑고 공허했습니다. 선배는 자신도 모르게 한 발 물러섰어요. 왜인지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신입생이 입을 열었어요. 뭐, 지금, 일대야. 선배는 어이없다는 듯 웃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미친놈인가? 그래서 뭐 어쩌라고? 신입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999대 남았네. 선배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섬뜩한 느낌이 들었어요. 신입생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아무런 표정 없이 그의 등 뒤로 석양빛이 길게 드리워졌어요. 그림자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실제 모습보다 훨씬 크게 보이는 것 같았어요. 마치 괴물의 그림자처럼. 선배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뭐야, 저 새끼? 그는 알지 못했어요. 자신이 방금 무엇을 건드렸는지, 절대 건드리지 말았어야 할 존재. 그 존재의 이름은 고스트. 세상에는 건드려서는 안 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들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평범하고 약해 보여요. 찐따처럼, 먹잇감처럼. 하지만 그들을 건드리는 순간 카운터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딸깍, 딸깍, 딸깍. 그리고 그 숫자가 1000에 도달하는 순간 돌아오는 건 지옥 같은 시간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카운터가 1000에 도달하는 걸 막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 악마를 깨웠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이야기를 함께 만드는 힘이 됩니다. 1000대의 카운트, 그 악마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